자, 이번 시간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변화 요인 가운데에서 두 번째 거, 해당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지만, 해당 가격 말고, 해당 가격 이후 요인 가운데 다른 가격이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걸 보시죠. 예를 듭시다. 커피 가격이 커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해당 가격입니다. 근데 커피 가격이 비싸지자 커피 수요량이 줄면서 홍차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라고 합시다. 결국은 커피를 홍차로 바꿨죠. 커피를 줄인 대신 홍차를 늘렸다. 그래도 효용에 별로 변함이 없으면 커피와 홍차의 관계를 대체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여기에 양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커피 가격이 상승하자 홍차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 이럴 때 우리는 대체제다. 그렇게 말하죠. 또요, 커피 가격이 상승할 때 커피 수요량이 줄면서요, 설탕의 수요량이 주는 관계. 이렇게, 이쪽에 양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양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커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의 수요량이 주는 이런 관계를 보완제 관계라 하죠. 그러니까 커피 가격 상승, 이때, 홍차 수요 증가, 대체제. 커피 가격 상승, 설탕 수요 감소, 이러면 보완제. 그런데요, 커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커피 가격이 상승했어요. 커피의 수요량이 줄면서 책의 수요량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독립제 관계죠. 그래서 커피 가격 상승, 홍차 수요 증가는 대체제. 커피 가격 상승, 설탕 수요 감소는 보완제. 커피 가격 상승, 책의 수요 관계없다. 독립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커피 가격이 상승하자 커피의 수요가 줄면서 대신 커피를 홍차로 바꾸는 관계라면 대체제지만,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서 커피 수요가 줄고 거기다 넣어서 먹는 설탕의 수요도 함께 준다면 보완제 관계죠. 거꾸로 갑시다. 만약에 커피 가격이 하락했다면 커피의 수요량이 늘면서 설탕의 수요도 함께 늘겠죠. 이럴 때가 보완제입니다. 독립제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시험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묻는 게 중요하지, 커피하고 홍차가 대체제다, 커피하고 설탕이 보완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관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즉 홍차 수요 증가 요인이 커피 가격 상승 아닙니까? 그럼 커피와 홍차 또는 홍차와 커피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그 물건과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제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뭐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다?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요인, 대체제 가격 상승. 그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설탕과 보완제 관계를 갖고 있는 물건의 가격,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설탕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완제 관계에 있을 때 수요 증가 요인 되라 그러면 커피 가격 하락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완제 설탕 수요 증가 요인은 커피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경우를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자, 그 다음에요. 소비자의 가격 예상인데요. 소비자가 가격을 예상할 때 어떻게 예상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가운데 소비자 예상인데요. 가격 상승 예상에 대해서 보십시다. 소비자가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겠지만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수요량이 늘게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사기 위해서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수요량이 줄겠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상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도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니까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그 말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까봐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이 말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쪽은 수요 곡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점들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더욱 올라갈 걸 예상하여 수요를 늘렸다. 그 말은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수요량은 는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자,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수요가 변화하는 요인과 관련해서 수요의 변화 요인에서 수요 증가 요인만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이러하다는 것이죠.
자, 수요 변화 요인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만 따져보자고요. 수요 증가 요인. 소득의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의 변화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정상제라면 소득의 증가, 열등제라면 소득의 감소가 있었고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서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대체제 가격 수요 증가 요인은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증가 요인이고 하락 예상은 감소 요인입니다. 특히 1번과 2번과 3번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지역주구제 실시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증가시키는 요인 위주로 기억하십시오. 정상제 소득 증가, 열등제 소득 감소,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그리고 해당 가격의 상승 예상,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지역주구제 실시도 수요 증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십시오. 자, 제가 말로 한번 써볼게요. 소득의 변화 중에서 정상제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상제의 경우 소득의 증가. 소득의 증가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열등제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득의 감소.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증가시키는 요인만 말하면 대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 상승.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보완제 가격은 하락. 보완제 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가격 상승 예상은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여러분께서 조심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입니다. 제가 써드린 이 세 가지.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2개. 이게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만 정리한 거예요. 금리 같으면 금리의 인하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금리 인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요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증가 요인만 딱 모아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만큼은 딱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수요 변화의 요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수요를 이야기했으니 공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수요와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게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요가 사는 쪽이거든요. 그럼 공급은 무슨 쪽이냐면 파는 쪽이에요. 수요가 사는 쪽, 공급은 파는 쪽. 자, 우리 책 74쪽에 있는 공급입니다.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유량.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저량.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했으니까 유량 개념이다. 그런데 저량의 공급량도 있다. 일단 여기서 일정 기간을 명시했으니까 유량이다. 두 번째는 아직 판매 안 했으니까 의도된 양으로서 사전적 개념이다. 절대로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을 유효 공급이라 한다. 수요에서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였고 공급에서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을 유효 공급이라 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유효 공급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 유효 공급. 따라서 용어를 여러분 정리 잘 하십시오.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 유효 공급.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 우상향의 형태. 여러분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인데 그림자가 그려볼게요. 이건 뭐냐면 세로좌표 축에는 가격을 표시해요. 가격 표시하고요. 가로좌표 축에는 수량을 표시해요. 수량. 그림은 우상향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요. 우상향의 형태. 무슨 법칙 반영한 거라고요? 공급법칙. 공급법칙 뭔데요? 자, 보세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공급법칙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면 이래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줄 거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준다. 요 점을 A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곡선상에서 이동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는다. 이거 공급법칙이야. 비싸면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다. 가격이 싸지면 공급량은 줄어들 것이다. 가격과